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송정 민박집에서 머물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일 때 친구들과 송정 민박집에 놀러가서 직접 겪은 경험이다. 한여름 성수기였다. 여유가 없던 나는 친구 셋과 함께 가까운 송정이라도 다녀오자며 무작정 차를 타고 송정으로 향했다. 멀리 가는 것도 좋지만 집이 부산인지라 근처에 바다가 많았다. 송정은 잘 알려진 곳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해수욕장을 찾았는데 성수기여서 민박집, 콘도, 횟집까지 빈자리가 없었다.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고민하던 중 친구 한 명이 민박집을 구했다며 좋아서 소리쳤고 우리도 덩달아 기뻐하며 민박집으로 향했다. 민박집에 도착하자 주인 아주머니가 마지막 남은 방이라며 우리를 안내해 주셨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머니의 행동이 참 이상했다. 아주머니는 빨리 자리를 피하려는 듯 보였고 반값도 미리 받으면서 서둘러 우리를 보냈다. 우리는 남자 넷이 성수기에 4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의 방을 구한 것이 너무 기뻤다. 방 위치가 어떻든 상관없었다. 우리는 피곤해 빨리 쉬고 싶었다. 여관처럼 여러 방이 일렬로 이어진 민박집의 맨 끝 방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계곡 동굴에 들어온 듯한 차가운 냉기가 쏟아졌고 우리 모두 소름이 돋았다. 순간 당황해 아무 말 없이 멈춰섰다. 한 친구가 에어컨 필요 없겠다며 농담을 했고 우리도 동의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허름했지만 화장실과 작은 싱크대까지 있어 나쁘지 않았다. 풍경화와 TV, 선풍기까지 갖춰져 있었다. 나는 샤워를 하려고 욕실로 들어갔다. 욕실은 새 것처럼 깨끗했지만 묘하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얼른 씻고 나가고 싶었다. 샤워기를 잡으려는 순간 물 드는 곳이 두 군데인 것을 발견했다. 새로 교체한 것 같긴 했지만 대충 시멘트를 발라 급하게 수리한 흔적이 느껴졌다. 샤워를 마치고 세수를 하는데 욕실에 나 말고 누군가 있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당황한 나는 서둘러 화장실을 나왔다. 그제야 문고리까지 새 것이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찜찜한 기분을 떨쳐내지 못한 채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모두 처음 방에 들어올 때 느낀 소름과 화장실에서 느낀 기묘한 기분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미 만취한 우리는 결국 잠들었다. 새벽 무렵 나는 화장실이 급해 잠에서 깼다. 화장실 문을 열려는데 문고리가 잠겨 있었다. 짜증이 나서 문을 두드리며 빨리 나와라고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친구가 화장실 안에서 잠이 든 줄 알고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급기야 형광등을 켜고 확인해 보니 친구들 셋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들어올 때부터 느꼈던 찜찜함이 다시 몰려왔다. 나는 미친 듯이 친구들을 깨웠다. 친구들은 비몽사몽 상태에서 내가 설명하자 얼굴이 굳었다. 그중 두 친구는 자신들도 화장실이 급해 일어났지만 문이 잠겨 있어 밖에서 볼일을 봤다고 했다. 마지막 남은 친구는 다짜고짜 나가자며 짐을 챙겼다. 우리는 서둘러 방을 나와 바닷가로 향했다. 바닷가에 도착해 한숨 돌리던 찰나 마지막 친구가 화장실 문에는 잠금 장치가 없더라라고 말했다. 그 친구는 샤워 후 문고리가 신기해 돌려봤지만 안에서 잠글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됐음을 확신했다. 날이 밝자마자 첫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일 이후로 며칠 동안 가위에 눌렸다. 찜찜한 기분은 도무지 떨쳐지지 않았다. 한 달 반쯤 후 아는 형이 회를 사준다고 해서 다시 송정에 갔다. 나는 그날 일을 거의 잊고 형과 횟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던 중 횟집 아주머니가 우리 이야기를 엿듣고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들려주었다. 우리가 묵었던 그 민박집 방에서 작년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중년 남성이 불륜 상대와 일주일을 머물겠다며 돈을 지불하고 방에 들어갔고 주인에게 화장실 열쇠를 요청해 여자를 화장실에 가둬 폭행한 뒤 샤워기 줄로 목을 졸라 죽였다고 했다. 민박집 주인은 성숙이어서 여자가 사라진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남자가 떠난 뒤에야 시체를 발견했다. 여자는 죽기 직전까지 문을 열려던 흔적을 남겼다고 한다. 이후 그 방에서는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고 주인은 화장실 잠금 장치를 없애버렸다. 아주머니는 그 방에서 묵은 손님들이 이상한 경험을 하고 돌아온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다. 그 여자는 죽는 순간보다 감금된 3일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 이후로 민박집은 그 방을 연인이나 여자 손님에게는 절대 빌려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은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다. 이상한 민박집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 직감을 전적으로 믿고 산다. 두 번째 이야기, 벽지에서 발견된 실종자. 남자친구와 함께 집을 샀다. 두 사람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인테리어는 직접 손수하기로 했다. 집 개조 작업은 그의 담당이었다. 예를 들면 부엌을 안방으로 바꾸는 식이었다. 반면 오래된 벽지를 제거하는 일은 내 몫이 되었다. 이전 주인은 모든 벽은 물론 천장까지도 벽지로 덮어두었다. 벽지를 제거하는 일은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만족감이 들었다. 가장 즐거운 순간은 벽지를 길게 떼어낼 때였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나는 벽지를 떼는 일을 마치 나만의 게임처럼 즐기며 최대한 길게 뜯어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방마다 벽지 끝자락에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어느 날 밤 호기심이 폭발한 나는 그 이름들을 검색해 보았다. 놀랍게도 검색 결과는 모두 실존 인물이었다. 그리고 벽지에 적힌 날짜는 그들의 실종일과 일치했다. 다음 날 나는 벽지에서 발견한 이름과 날짜를 정리해 목록으로 만들었다. 정리된 이름과 날짜는 검색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건을 곧장 범죄전담팀으로 넘겼다. 그 후 나는 우연히 수사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맞네, 사람이네. 사람. 뭐가 사람이라는 거죠? 부인, 벽지를 뗐다고 하셨죠? 어느 방에서 제거하셨습니까? 네, 그냥 모든 방에서요. 그러자 경찰이 말끝을 맺었다. 부인, 그게 벽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해운대 귀신. 지인 A군이 고등학교 때 겪었던 다소 기묘한 이야기야. 가끔 살다 보면 정신없이 뭔가를 찾는 사람을 보게 될 때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에게만 보일 때가 문제야. 그럴 땐 절대 모르는 척 해야 해. 그거 사람 아니야. A군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이었어.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해운대 송정 바닷가에서 놀다가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때 한 아가씨가 뭔가를 찾는 모습이 보였어. 이상한 건 그 아가씨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뭔가를 묻고 있었는데 아무도 대꾸하지 않더라고. 동네에 사는 미친 여자라서 다들 무시하나 싶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A군에게 말을 걸었어. 제 보라색 핸드백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목소리가 참 이상했대. 사람 목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어색했어. 마치 육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높이도 없고 누군가가 텔레파시처럼 머릿속으로 흘려보내는 것 같았지. A군은 순간 당황했지만 미안해서 모른다고 대답하려는 찰나였어. 그때 갑자기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를 봤나? 하며 누군가가 뒤통수를 강하게 때렸대. 너무 아파서 안구가 튀어나올 것 같을 정도였어.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한 할머니가 화를 내며 또 때리려고 하더래. 너무 화가 난 A군은 소리쳤어. 할머니, 왜 때리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무섭게 노려보며 말했어. 이놈이 또 말대꾸를 하네. 그리고 다시 머리를 세게 때리셨대. 다행히 그때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해서 A군과 친구, 그리고 할머니까지 모두 버스에 탔어. 하지만 아까 A군에게 말을 걸었던 아가씨는 버스에 타지 않았지. 기분이 더러워서 창밖을 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데 아까 그 할머니가 A군에게 말을 걸더래. 학생아, 아까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니한테 요망한 것이 붙어서 내가 그거 떼어내려고 그랬다. 아까 그 여자, 그거 사람 아니고 귀신이다. A군은 순간 대낮에 무슨 약 파는 소리야? 싶었어. 하지만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할머니 정신이 편찮으신 건가 싶어서 네, 하며 건성으로 대답했대. 그런데 할머니가 진지하게 덧붙였어. 만약 그 여자한테 모른다고 대답했으면 그게 니한테 붙었을 기다. 그 요망한 것한테 붙으면 살 날 얼마 안 남은 기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기다. A군은 조금 무서웠지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무시했어. 버스에서 내리기 직전 친구가 A군에게 이렇게 말하더래. 아까 할매가 여자 이야기하더만. 근데 우리 버스 기다릴 때 니한테 뭐 물어본 여자 없었잖아. 친구는 아가씨를 전혀 보지 못했대. 아마 할머니 말씀대로 그 여자 귀신은 A군에게만 보였던 거야. 그 뒤로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A군은 3번쯤 더 봤대. 그때마다 일부러 못 들은 척하며 피했지.
물론 진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야겠지만 그 목소리나 말투가 이상하다면 주의해야 해. 특히 그 목소리가 사람의 육성이 아니거나 머릿속에 직접 들릴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해. 그건 사람이 아니고 귀신일 가능성이 크니까. 네 번째 이야기, 계산대의 반지. 슈퍼에서 일하던 A씨는 매일 늦게까지 남아 잔업을 하곤 했다. 딱히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A씨는 오후 5시부터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B씨를 좋아했다. B씨는 왜 이런 낮은 시급에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의아할 정도로 미인이었다. 딱 보았을 때 아름답다고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무척 귀여운 얼굴이었다. 거기다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이른바 돌싱이었다. A씨는 매일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잔뜩 쇼핑을 했다. 그리고 B씨가 있는 계산대에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사이는 꽤 좋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누군가와 결혼했고 일을 그만두었다. A씨는 대단히 우울했다. 더 이상 늦게까지 일을 할 이유가 없어져 의욕도 사라졌다. B씨가 일을 그만둘 결심을 한 그날, 그녀가 항상 서 있던 계산대에는 다른 남자 점원이 있었다. 그 남자는 눈에 핏발이 서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람이었다. 평소 계산 직원의 얼굴 따위는 잘 보지 않지만 그 기분 나쁜 얼굴에 압도당해 A씨는 무심코 눈을 돌렸다. A씨가 산 270엔짜리 다진 고기 팩을 보며 그 남자는 누렇게 변색된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B씨는 당신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답례가 될 것 같네요. 다진 고기 팩 속에는 작은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천장에서 나타난 여자의 정체. 친구 K양이 들려준 이야기야. 어느 날 K양과 여자친구 한 명, 남자친구 한 명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해. 한참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왔을 때는 이미 막차가 끊긴 시간이었어. 어디서 자고 가야겠네. 이런 말이 나오면서 근처의 작은 모텔에서 셋이 함께 자기로 했어. 셋은 침대 옆에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지. 그리고 모두 잠에 빠져 조용해진 지 약 2시간이 지났을 때였어. 침대 한복판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K양을 깨웠대. 굉장히 겁에 질린 얼굴로 빨리 돌아가자 라고 말했지. 뭐? 지금 막 누웠잖아. K양은 투덜댔지만 그 친구는 부탁이니까 제발 돌아가자. 이유는 이따가 말해줄게. 꼭 자고 싶다면 난 혼자 갈 거야. 그 모습이 심상치 않았기에 K양은 주섬주섬 일어나서 옆에 누운 남자친구를 깨웠어. 하지만 남자친구는 몇 번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어. 만취 상태라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만 먼저 나가기로 했지. 첫차 시간이 될 때까지 편의점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 K양의 휴대폰이 울렸어. 전화를 건 건 호텔에 남겨둔 남자친구였어. 아직 자고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더니 남자친구가 갑자기 너희들 왜 나만 그런 방에 버려두고 간 거야? 라며 화를 냈대. 그러자 옆에 있던 여자친구는 멍하니 걔도 봤나봐 라고 중얼거렸어. 알고 보니 그 방에서 무서운 것을 본 거야. 자다 목이 말라서 냉장고 쪽으로 가려던 여자친구는 천장에서 머리카락이 긴 여자가 거꾸로 매달린 채 나타나는 걸 봤대. 그 여자는 얼굴이 피투성이었고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지만 친구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 친구의 몸은 가위에 눌린 듯 움직일 수 없었고 그 상태가 약 1분 정도 지속되었지. 다시 시선을 돌리는 순간 귀신에 사라졌고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됐대. 그날 셋은 합류한 뒤 바로 집으로 돌아갔어. 다음 날 정오쯤 찜찜했던 세 사람은 항의할 겸 다시 호텔로 갔어. 그런데 호텔 주변에는 경찰과 경찰차가 잔뜩 몰려 있었어. 셋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 겸 호텔 입구에 있는 관리인에게 갔지. 무슨 일 있나요? 우리도 어제 이곳에서 이상한 일을 겪어서 정말 기분이 나쁜데요. 그러자 관리인은 잔뜩 어두운 표정으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물었어. 셋은 어제의 일을 설명했고 이야기를 듣는 동안 관리인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관리인이 이렇게 말했어. 어젯밤 한 여자가 야구배트로 머리를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그 여자가 죽었던 방은 셋이 묵었던 방 바로 위층이었어. 그리고 여자가 죽은 시간과 거의 동시에 친구는 천장에서 그 귀신을 본 거였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셋은 온몸에 소름이 돋아 호텔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어. 아마 천장에서 나타난 여자는 생명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여섯 번째 이야기,
베란다에서 본 새까만 얼굴.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일이 있었어. 나는 아파트 2층에 살고 있어. 베란다에 나가면 주차장 맞은편에 또 다른 아파트 B가 보여. 베란다에서 B 아파트를 바라보면 그 너머로 슈퍼도 보여. 오늘은 동생이 집에 놀러 왔어. 간만에 술이나 한잔하자. 이렇게 대화가 오갔고 동생이 슈퍼에 다녀오겠다고 했어. 나는 물건 사는 게 귀찮아서 집 청소나 하기로 했지. 대충 정리를 마치고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싶어서 베란다로 나왔어. 그런데 담배를 다 피우고도 동생이 돌아오지 않는 거야. 추워서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마침 동생이 슈퍼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 나는 철없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지. 보이냐? 횡단보도 너머에 서 있던 동생은 나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어. 다시 한번 크게 양손을 흔들며 소리치려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걸 눈치챘어. B아파트 2층, 내 시선과 일치하는 집에서 새까만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그 집은 내가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던 곳이야. 베란다에서 보면 집안에 가구가 하나도 없었고 빨래도 널지 않았어. 그리고 4년 동안 그곳에 누가 사는 걸 본 적도 없었어. 아무도 안 사는 줄 알았는데 가끔 밤에 불이 켜져 있곤 했어. 그래서 그냥 생활 패턴이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냈지. 그런데 바로 그 집에서 새까만 여자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자의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까맸어.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어. 나는 그 여자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정말 울고 싶었어. 그때 아래에서 어잉하는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아래를 내려다보니 동생이 웃으며 외쳤어. 잔뜩 사왔어. 나는 동생에게 가능한 활기차게 말했지. 네가 한턱 쏘는 거지. 그 순간 머릿속에는 정면에 있는 그 여자가 내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한 건가 하는 생각만 가득했어. 어떻게든 다시는 그 집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며 방으로 돌아왔지. 여자가 아니라 동생에게 말했던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소리쳤어. 에이야, 빨리 올라와. 조금 안정을 찾고 나니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심하면서도 짜증이 나더라. 왜 남의 집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야? 자꾸 그러면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 그래서 커튼을 확 젖혔어. 그런데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 정면에 있는 그 집의 불이 꺼졌다가 켜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어. 나는 재빨리 커튼을 닫고 돌아온 동생에게 달라붙었어. 눈물이 글썽이며 겪은 일을 털어놓았지. 다시 그 집을 봤을 때는 불이 꺼져 있었어. 도대체 그 집의 정체가 뭘까? 7번째 이야기, 위병들이 목격한 사슴.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관련된 기사가 있더라고. 이야기를 시작할게. 아는 형을 A라고 부르자. A형이 복무하던 부대는 산길 방향 후문 쪽에도 위병소가 있었다고 해. 그날도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사슴인지 노루인지 모를 한 마리가 위병소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어. 고개는 위병소 쪽으로 돌린 채 위병들을 빤히 쳐다보며 한 발로는 땅을 파기 시작하더래. 항상 늦은 새벽 시간에 와서 2시간 정도 땅을 파다가 사라지곤 했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매일 반복됐어. 일주일 내내 그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위병들 사이에서도 근무 교대 때 이런 대화가 오갔어. 사슴 아직 있냐? 네, 아직 땅 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슴의 행적을 묻는 게 일상이 되었지. A형이 말하길 사슴이 너무 커서 무섭고 그 눈빛도 섬뜩해서 근무할 때마다 총을 겨누고 눈을 떼지 않았다고 해. 혹시나 사슴이 달려들면 공포탄이라도 쏘려고 준비하고 있었대. 그렇게 시간이 흘러 2주쯤 됐을 때 A형이 근무를 마치고 교대한 후 사건이 벌어졌어. 그날도 위병들은 평소처럼 사슴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이상한 소리에 놀란 위병들은 사슴을 주의 깊게 살폈고 사슴은 잠시 위병들을 쳐다보다가 사라졌어. 이상하게 느낀 선임이 랜턴을 켜고 사슴이 파던 자리로 다가가 확인해봤어. 거기에는 나무 상자 같은 것이 보였고 주변 땅을 조금 더 파헤치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군대에서 자주 쓰는 교보제 나무 박스가 나왔어. 뚜껑을 열어보니 토막난 시체가 들어있었고 부대는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 알고 보니 부대에서 근무하던 한 부사관이 자신의 애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부대 여기저기에 묻어둔 채 아무 일 없다는 듯 근무를 했던 거야. A형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팔뚝을 보여줬는데 팔에 소름이 돋아 있는 걸 보고 나는 사람 몸에 그렇게 닭살이 돋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8번째 이야기, 복도의 작은 창고.
저희 건물 2층 복도 끝 구석에는 작은 창고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보다 조금 작은 이 문 안에는 청소 도구들이 있습니다. 흔한 창고지만 저는 이 문을 각별하게 생각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은 참 이상하게도 자주 열려 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활짝 열리거나 스르륵 닫히곤 합니다. 그 근처를 지날 때면 괜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 건물에서는 이틀에 한 번꼴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날은 비가 엄청나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나갔는데 그때 아주머니 한 분과 저만 복도에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쾅! 하고 아무 바람도 없는 복도에서 그 창고 문이 갑자기 닫혔습니다. 놀란 저는 아주머니를 쳐다봤고 아주머니도 놀라셨는지 문이 고장 났나 싶어 창고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저 우연의 일치일 거라 생각하며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창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지 계속 문고리를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문에는 잠금 장치가 없었고 방금 전까지 살짝 열려 있던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잠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괜히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께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문은 노크를 하셔야죠. 아주머니는 웃으며 정말로 노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정말 거짓말처럼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아주머니와 함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급히 내려왔습니다. 아주머니는 몸이 안 좋다고 하시며 서둘러 집으로 가셨고 저는 그날 이후로 복도에서 일부러 창고 쪽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9번째 이야기, 고양이 사건.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있었던 일이야. 그때는 가장 예민한 시기였고 스트레스 때문인지 작은 소리에도 쉽게 잠을 깨곤 했어. 그래서 매일 밤 이어플러그를 끼고 자곤 했지. 하지만 그날은 유독 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어. 처음에는 단순한 울음소리였는데 점점 누군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처럼 격렬한 소리로 바뀌더라. 30분이 넘도록 그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 결국 나는 참다 못해 화가 났고 앞정이 든 통을 집어들었어. 평소에 고양이를 싫어하거나 혐오하지는 않지만 그때만큼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 화가 난 상태로 창문을 열었어. 우리 집은 3층이었고 소리는 45도 아래 골목에서 나는 것 같았어.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나는 아래를 내려다봤지. 그 순간 나는 바로 창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 고양이끼리 싸우는 소리가 아니었어. 고양이가 맞긴 했지만 싸움 상대는 고양이가 아니었어.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똑똑히 기억해. 고양이는 자세를 낮춘 채 담벼락 위에서 아래를 보고 있었어. 그리고 그 아래엔 한 노인이 쪼그려 앉아 고양이를 올려다보고 있었지. 그 노인은 몸집이 아주 왜소했어. 그런데 그가 고양이와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눈에 흰자가 보일 정도로 고양이를 노려보고 있었어. 다음 날 부모님께 이 일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스트레스로 인한 악몽일 거라고 생각하며 내 말을 믿지 않으셨어. 하지만 난 분명히 알아. 꿈이 아니었어. 그때 내가 집어들었던 앞정통이 침대 머리맡에 그대로 놓여 있었으니까. 지금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지만 고양이 울음소리만 들리면 그 일이 떠올라. 10번째 이야기, 모텔 603호. 그러니까 그게 벌써 5년이나 지난 일이 되어버렸네. 대학교 다닐 때 용돈이 부족했던 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어. 오전에는 대학교 수업을 들어야 하고 주말에는 쉬어야 했으니 남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할까 생각했는데 당시에는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편의점들이 많아서 내가 원하는 금액과는 거리가 멀더라고. 그때 마침 삼촌이 친구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야간 알바를 구한다며 관심이 있냐고 물었어. 편의점보다 3배 가까운 급여를 준다는 말에 무슨 일인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바로 한다고 했지. 삼촌은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친구와 통화하더니 이야기해놨으니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어. 그렇게 나는 서울의 번화가 뒷골목에 있는 모텔에서 카운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어. 그 골목에는 수많은 모텔이 있었지. 사장님은 키가 180이 넘고 근육질 몸매에 험악한 인상이었어. 머리는 짧게 깎았고 겉모습만 보면 조폭 같았는데 알고 보니 대학 때까지 유도를 했다고 하더라고. 사장님이 직접 카운터에 앉아 있으면 손님들이 무서워하거나 싫어해서 알바를 구했는데 그만둔 직원이 있어 내가 대타로 들어가게 된 거였어.
일은 생각보다 쉬웠어. 손님이 들어오면 키를 내주고 돈을 받았고 손님이 나가면 청소 아주머니를 불러 청소를 맡겼지. 가끔 룸에서 인터폰이 오면 수건이나 면봉을 달라고 했고 간혹 담배나 컵라면을 사달라는 손님도 있었어. 그럴 때 10,000원짜리 하나를 주면서 거스름 또는 가지라고 할 때는 기분이 좋았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손님도 있었는데 그럴 땐 사장님이 경찰을 부르라고 했지. 전반적으로는 수월한 아르바이트였어. 하지만 신경 쓰이는 일이 하나 있었지. 사장님이 일을 알려주고 난 뒤 지나가는 말처럼 덧붙이더라고. 603호에는 어지간하면 손님 받지 마라. 거긴 손님 안 받는 방이에요. 아니, 무조건 받지 말라는 건 아니고 주말에 손님들이 몰리면 받아도 되는데 한가할 때는 다른 방을 주는 게 좋을 거다. 뭔가 이상했지만 알바생이던 나는 그냥 알겠다고 했고 주말엔 손님이 많을 때만 그 방을 내줬어. 어느 날 방이 꽉 차서 603호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그날 들어온 손님들은 이상했지. 중년 남자와 젊은 여자가 비에 젖은 채로 우울한 표정으로 들어왔고 남자가 5만원을 내밀며 603호를 달라고 했어. 방을 내주고 나니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 바닥에 떨어진 물자국을 닦다가 붉은 핏방울이 섞여 있는 걸 발견했거든. 그때 603호에서 인터폰이 울렸어. 수화기를 들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지. 살려주세요. 이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해요. 놀라서 신고한 뒤 대걸레 자루를 무기로 사마방으로 올라갔어. 문을 열자 남자가 여자를 찌르고 있었고 방은 피로 물들어 있었지. 남자는 화장실로 도망쳤지만 따라가 문을 열었을 땐 아무도 없었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나는 정신을 잃었지.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방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고 사람도 흔적도 없었어. 다만 내 손끝에 말라붙은 피만이 남아 있었지. 사장님은 603호에서 과거에 있었던 살인사건을 들려줬어. 그 사건 이후로 그 방에선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다고. 나는 이후로 603호의 손님을 절대 받지 않겠다고 조건을 걸고 일을 계속했어. 그런데 지금 고민이 돼. 아무도 없어야 할 603호에서 인터폰이 울리고 있거든. 11번째 이야기, 컴퓨터실의 그림자. 내가 여고 기숙사에 살 때 괴담이 정말 많았어. 괴담도 괴담이지만 거기 있던 애들 대부분이 이상한 경험을 한 번씩은 겪었을 정도로 묘한 곳이었지. 특히 5층 독서실과 컴퓨터실에 대한 괴담과 경험담이 많았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4층은 없고 3층 다음이 바로 5층이었어.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몰랐지. 여러 가지 괴담 중 내가 직접 겪은 일을 이야기해 줄게. 어느 날 새벽에 혼자 컴퓨터실에서 늦게까지 트위터를 하고 있었어. 갑자기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더니 단발머리 여자애가 컴퓨터실 한쪽 벽에 불투명한 유리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애는 너무 새까만 그림자 같아서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 그 애가 한참을 그렇게 붙어 있길래 그냥 선배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신경 쓰지 않고 다시 트위터를 했지. 며칠 뒤 또 새벽에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 그때 또 누가 똑같이 장난을 치는 거야. 불투명한 유리에 딱 붙어서 쾅 하고 소리를 내는 거지. 이번엔 정말 소름이 쫙 돋더라. 처음처럼 새까만 그림자가 아니라 누가 봐도 선배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실루엣이 뚜렷했어. 옷 색깔과 피부까지 뚜렷하게 보였거든. 그걸 보는 순간 문득 며칠 전 새까맣게 보였던 그 애가 누굴까 싶어서 정말 오싹했어.